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더운 날씨를 보였고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이 31.7도까지 올랐고 포항 30.2도, 경주 31.2도로 더웠고 울진은 23.3도에 그쳤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16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설립된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입주 기업도 늘었고 기술 지원도 확대됐지만 금융자원 확대와 지역 협력 체계 강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창조경제센터에 조성된 국내 첫 식물 공장형 백신 생산 시설입니다. 이곳에선 단백과 식물인 벤타미아나를 7주 동안 키운 뒤 단백질을 추출해 백신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여기서 만든 백신은 임상시험을 거쳐 각종 전염병 백신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격이나 관리, 유지 관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소만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은 다른 동물 백신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포항 창조경제센터에는 현재 25개 업체가 입주해 출범할 때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포스코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3,650억 원을 투자하며 지난해 4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문가 기술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개발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 강연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여러 중소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저희들이 강소기업 기술 지원단, 그다음에 클린 포항 지원단, 그다음에 설비 솔루션 지원단 이러한 사람들이 한 200몇 명이 포항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창조경제센터와 함께 강소기업 육성과 정책 개발에 나섰고 기술 이전 사업 등에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거의 없었고 민간 주도형이어서 국비 지원이 제한적이며 지역기관 단체의 협력 체제도 느슨합니다. 입주업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자금 지원 받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펀드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현금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 창조경제센터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와 강소기업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어제 포항문화방송이 보도한 경주시 외동읍의 모화저수지 누수 현상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봉사와 시공사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누수 현상이 발생한 저수지 하단부에 대해 전자탐사와 정밀 지질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실 시공 여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은 다음 주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저수지에서 7만여 톤의 물을 빼냈고 이후 누수량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 저수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화저수지는 지난 2014년 12월 완공된 농업용 저수지로 최근 누수 현상으로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자동차 연관업체인 아진산업이 오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동읍 9월이 이 산업단지에 45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진산업 경주공장은 2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이달 착공해 내년 3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인구와 학생 수가 적은 교육지원청의 통폐합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조직 효율화를 위해 인구수 3만, 학생 수 3,000명 미만 지역의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경북에선 영덕을 비롯해 청도와 고령 등 8곳의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 교육계는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시군의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포항은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빠른 오는 7일 개장하고 월포와 칠포, 구룡포 등 나머지 5개 지정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고래불과 대진 등 영덕 지역 7개 해수욕장과 나곡, 망향정 등 울진 7개 해수욕장, 경주 5개 해수욕장은 7월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안전관리 예산을 20% 증액해 인명구조장비와 안전요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쯤 송도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18살 이모 씨를 자신이 몰던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주변 건물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김 씨의 택시 하부에 있던 혈흔 등의 증거를 확보해 도주 5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봉역하다 올해 4월 출소한 지 4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7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폐교한 야성초등학교를 영덕군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덕군은 야성초등학교 터를 매입해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보건소 등 종합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012년 영해 여자 중고교를 영덕군에 매각해 예주고을 복지센터로 사용하게 하는 등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를 주민복지나 관광시설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주 북부상가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을 적극 유치해 창의적인 테마로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청년 창업을 위해 상가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 동결 등 건물주와 상생 협약도 체결할 방침입니다. 울진경찰서와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 관내 196개 리의 모든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CCTV는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강력 범죄를 예방해 어르신들이 범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수질 개선과 홍수 대비를 위해 시행한 충효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준공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충효천 생태하천 보건사업은 지난해 5월 72억 원을 들여 착공했고 7.2km 구간의 하천에 생태습지와 친환경적인 수변 환경이 조성돼 새로운 시민 여가시설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신광면에 있는 환경학교에서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갖고 환경보전 유공자 23명을 표창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전기차 전시와 환경 100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정화식물 페트병에 심기 등의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총회에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한 뒤 우리 정부도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과 현장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통해 7대가 운행 중인데 의원들은 장애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26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포항과 경주시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에서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개막식에 이어 치러진 포항시와 영덕군의 개막 경기에선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희진 영덕군수가 직접 선수로 출전해 관심을 모았으며 경기에선 영덕군이 포항에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제28회 경주시 문화상 수상자로 교육학술부문의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김성혜 학술연구팀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사회체육부문 수상자로 이배구 녹색경주발전회장이 선정됐고 오는 8일 경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합니다. 경주시 문화상은 향토 문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89년 이후 129명이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남양주 지하철공사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동원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2016년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회를 맞아 중국 난징에서 대구 경북 관광상품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난징 지역 언론사와 현지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한국 전통체험 여행과 청소년 문화교류 여행 등 대구 경북에 특화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 2층 회의실에서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한 활용 방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병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 기업활력제고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